안 준 거야. 네, 오늘은 컨트랙트의 어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퍼의 정의가, 음, 이제 manifestation of present intent to contract이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현재적 의사의 표시인데, 여기 보면 오브젝티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라는 거는, 객관적인 명백한 표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 내가, 네가 내일 내가 뭐, 이렇게, 낚시하러 갈 텐데, 낚시 미끼만 구입해주면 내가 너를 무료로, 낚시장도 원래 뭐, 입장료도 있고, 또 데려가려면 또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료로 해줄 테니까 낚싯밥만 네가 내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낚싯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실제적인 그 뭐라죠? 일종의 어, 뭐 컨시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주고받은 대가의 교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리저너블 퍼슨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오퍼, 제안을 한 것이냐에 대한 네, 명백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그건 합리적이야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이건 이제 certain and definite term이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예. 그다음에 communication to an identified offer이죠. 그래서 특정된 오퍼리에게 예. 의사소통이 됐어야 되는 거죠. 소통이 됐어야 되고 어 뭔가 이렇게 데피닛하고 설득 텀이 아닌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음 어떤 뭐 컴퓨터 매장에서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오전 10시까지 뭐 선착순 5명이 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에게, 뭐, 1000불의 노트북을, 뭐, 700불에 팔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명확하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뭔가 제시를 하는데, 뭐,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인원수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뭐, 선착순 몇 명에게, 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분명히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쪽에서는 주로 어떤 게 특정되어야 되냐면 이제 수량이나 가격 또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네. 그래서 특히 UCC에서는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고 해서 이제 상품 계약에서의 그 UCC 계약 UCC 어포에서는 이제 퀀티티는 확실하게 수량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명확한 오포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시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오브젝티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오브젝티브 매니페션 인텐트. 그 인텐트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이었네. 아까 얘기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definite solution term도 must be sufficient. 네. or to allow a court to enforce the contract. 그건 수량이나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행 시기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 또 가격도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특히 가격이 중요한 게 리얼 프로퍼티죠.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가격, 그다음에 뭐 서브젝트 매터 또는 이제 뭐 특정 아이덴티파이드한 그 오퍼리가 있어야 되는 그 이제 특정한 어떤 예, 규정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뭐 사실 모든 뭐꼭 리얼 프로퍼티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거나 어 또는
term of negotiation 하면 보통 계약법의 negotiation은 협상이에요. negotiation. 그러니까 invitation to deal 같이 뭔가 이렇게 그냥 청약의 유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죠. 그런 것들로는 명확한 오프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오퍼리를 지정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을 어렵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계약법이 물론 뭐 이제 대량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일대 다죠. 사실 그룹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우리가 보통 좀 처음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일대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이 B한테 너 이거 사겠느냐 네, 이렇게 제안하고 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제안하는 거. 일단 일대일 관계 중에서 볼 때 충분히 특정을 해서 커뮤니케이트 돼야 되고 오퍼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퍼리는 그 파워 오브 억셉턴스라고 해서 그죠? 수락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권한 그 파워가 있는 거죠.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advertisement은 generally not offer예요. Unless high specific as to quantity and clearly indicate who may accept. 네, 그러니까 수락할 사람을 분명하게 지정한다든지, 뭐 회사 같은 경우 리월드 프로그램인데 너무 애매모호한 리월드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이걸 가져오면은 확실하게 뭐 상품으로 교환하게 주겠다라든지, 뭐 리워드가 뭐 2만 포인트 되면은 뭐 그거로 이제 뭐, 하여튼 뭐, 뭐 2천 포인트로 할게요. 그럼 2천 포인트 정도 되면은 그걸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 설득한 대핏하다면 그것을 그냥 단순한 애드버타이즈로 안 하고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아닌 오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 쿠폰이라고 무조건 다 오퍼가 아닌 건 아니죠. 어떤 특정성이나 이런 거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니라럴 오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한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UCC 오퍼의 특징은 수량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캐퍼블업은 뭔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requirement contract하고 output contract이 있는데 requirement contract은 요구량 계약이죠. 그 바이어가 셀러한테 계약하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구입하고 싶은 양만큼 거래하겠다라고 계약하는 거고, 아웃풋 컨트랙은 생산자 중심이죠. 내가 생산하는 양만큼 음, 판매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조항으로 하는 네, 그런 계약인 경우에는 너무 reasonably disproportionate 해야 돼요. increase in quantity amount.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개 납품했는데 갑자기 뭐 8천 개 이렇게 납품을 서로에게 요구한다면 좀 불합리하겠죠. 네, 그렇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면은 수량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유효한 거죠. UCC의 예외죠. 그다음에 뭐 UCC는 상대적으로 상인들 간의 원활한 상품 거래를 위해서 약간의 뭐 가격이 누락돼 있다든지 예. 뭐 어떤 배송 조건이 누락된 건 나중에 보완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뭐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완하는 거니까 즉 계약서에 좀 빠져 있어도 그 계약이 인포서블하다고 보는 것이지 무조건 계약이 성립 안 됐다 이렇게 커먼너적인 미러 이미지로 뭐 물론 커먼너적인 미러 이미지론적 개념이 필요한 게 있죠. 뭐 서비스 컨트랙이라든지 굉장히 뭐 섬세한 계약, 고용계약이라든지 또 사실 UCC 이외의 나름 다른 컨트랙트 경우에는 좀 섬세한 게 당연히 뭐 당연한 일인데 상품 계약 특히 대량 생산 판매라든지 이 경우에는 좀 빠져 있어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f parties clearly intended to make a contract, 그죠? 만약에 당사자들이 나중에 명확하게 할 의도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certain basis for giving a remedy잖아요. 그래서 어,
왜냐면 이게 이제 분쟁의 여지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측정 가능한 어떤 그 확신은 뭔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페어마켓 밸류의 기준이 있다든지, 네. 너무 모호하게 이렇게 계약서상에 과거 전통 판례, 뭐 키스 판례 보면은 A하고 B가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5년 후에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쓴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당시의 상황을 보고 뭘 결정한다는 건지 그 금액의 기준이 좀 애매한 거죠. 음.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것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페어 마켓 밸류에 근거해서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불분명한 경우에 당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하면 약간 그 작성한 사람, 네, 임대인의 어떤 네, 임대인 쪽에서 이렇게 좀 쓴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법원이 레머디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하게 떠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진 않죠. 네. 터미네이션 부분인데 오퍼를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억셉턴스 전에는 터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네. 근데 어 억셉턴스 이전에 터미네이트 할 수 있지만 억셉턴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터미네이션이 어떤 그 당사자 간의 그 그러니까 오퍼에 의한 리보케이션도 있고 또는 뭐 오퍼에 의한 리젝션 또는 랩스 오브 타임이라 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 리밋을 정해놨어요. 뭐 오늘이 뭐 5월 4일이다. 그러면은 뭐 6월 4일까지 억셉턴스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네, 자동으로 오퍼리의 파워 오브 억셉턴스를 오토매티컬리 터미네이트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오퍼가 이제 소멸되겠죠. 또는 이제 법에 의한 오퍼의 소멸인데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건 억셉턴스 전이에요. 이 경우에는 네. 억셉턴스 전에 그러니까 데스 그러니까 죽음이나 그다음에 또 이런 인세니티는 이제 뭐 불능 사유죠. 일종의 정신병이라든지 뭐 약간 정신적 질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뭐 법적으로 오퍼가 터미네이트 됐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destruction of proposed contract subject matter. 네.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타버렸다면은 목적물이 멸실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supervening illegality죠. 이거는 뭐냐면 supervening 하면은 약간 이렇게 초월하는 거죠. 약간 뭔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또는 잠시만요. 그 단어 의미를 supervene 하면은 뒤에 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뜻이요. 보통 약간 어, 뭐 약간 이제 의미는 좀 force업을 하지 않은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뭐 부수적인 또 후발적인 그러니까 결과로서 일어나는 후발적인 이렇게 해석했을 때 후발적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후발적으로 일어나는 위법성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리는 없겠지만 어떤 담배를 어, 계약을 했는데 그 주에서 갑자기 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셉턴스는 5월 4일 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에서 법으로 규정하기를 이제 그 특정 그 담배는 이제 판매가 금지됐다. 그랬을 때는 이미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억셉턴스나 오포 또는 오포가 이제 뭐 일단 오포라고 할게요. 억셉턴스 아니죠. 참. 오포가 이제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러에 의한 리보케이션도 있고 또 오퍼에 의한 리젝션도 있고요. 리젝션하면 오퍼가 소멸하죠. 네. lapse of time, 시간에 따라 경과하는 경우 또 뒤에 더 자세히 또 이해가 되겠지만 오퍼에 의한 리보케이션도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revoke offers 여기서 이제 그 revocation of offer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irrevocable offer는 무엇이냐? An offer may revoke an offer which terminates the offer and the offer's power of acceptance. 오퍼러가 리보케이션 즉 이제 취소하는 경우인데 오퍼를 어 이게 unambiguous statement by offer to the offeree. 그쵸?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지만 이 revocation of offer는 기본적으로 acceptance 전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ccept하기 전이니까 좀 취소는 자유로운 거죠. 일단은 unambiguous하다는 건 모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진술이에요. 명백한 표현. 오퍼러에 의한 by the offerer to the offeree. 그 오퍼러가 오퍼리한테 명백하게 청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네,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오퍼리가 그 오퍼러의 그 명백한 그 행동을 통해서 indicating unwillingness 네, or inability to control. 보통 그러니까 오퍼리가 내가 이제 억셉턴스 하려고 막 폼 채고 있었는데 오퍼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행동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억셉턴스 하려고 했는데 B가 갑자기 C한테 판매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물론 더 비싸게 제시한 사람한테 팔았다거나 아니면 뭐그 사람한테 뭐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랬다든 뭔가 이제 언윌링리스 하다는 건 좀 꺼리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뭐 불능한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제3자가 아니면 또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인다이렉트 리보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3자라든지 믿을 만한 소식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차를 파는 걸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그 오퍼가 리보케이션 됐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그 리보케이션의 경우에 그러면 이 리보케이션은 어, 어떻게 보통 취소가 되냐면 리십 시점이에요. 리십. 그러니까 오퍼리에 의해서 받아졌을 때, 그러니까 수령 기준이죠. 그러니까 수치 기준이에요, 수치. 이게 나오지만은 억셉턴스는 메일박스 릴에 의해서 upon dispatch예요. 그다음에 뭐 addressed and properly addressed and stamped죠. 그러니까 그 우체국에 보낸 날인데 이 리보케이션 그러니까는 청약을 한 사람이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려고 오퍼를 넣었는데 안 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지 않, 그 제가 넣은 오퍼를 취소하겠습니다. 할 때 그 오퍼리한테 그 도달한 시점이죠. 도달한 시점. 그러니까는 제가 우편을 보냈는데 이제 리보케이션 한다고 서류를 요즘에 이제 이메일도 돼요.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냈을 때 그걸 이메일은 바로 받겠죠. 근데 이제 우편으로 했을 때 물론 뭐 특급 정도는 하루 이틀 만에 가긴 하는데 어쨌건 그 수치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억셉턴스를 먼저 보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순간 이게 좀 그런데 제가 오퍼러였죠. 그 오퍼리가 메일박스 룰에 의해서 먼저 그걸 이제 뭐 팔겠다고 이렇게 보내면 그게 먼저 그걸 보냈는데 나중에 이걸 보냈어요. 다시 취소하려고. 그러면 취소한 게 먼저 도착했다. 그럼 먼저 도착한 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건 취소한 걸로 되는 거고.
취소한 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발송한 게 오히려, 발송 날짜가, 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송 날짜가 먼저, 이 취소 날짜부터 먼저 발송을 했다면, 이제 억셉터스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한번, 메일박스 앱으로 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오퍼가, cannot be revoked. 취소할 수 없다. Once it has been accepted. 네. 오퍼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일단 억셉트가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화가 잘 되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먼저 보냈냐 말았냐 하는 거죠. 유니라럴 컨트랙은 스타트업 퍼포먼스가 그 오퍼를 이제 일리버커러블 하게 만든다. For a reasonable time to complete performan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 비유를 많이 하죠. 뭐 페인트 칠을 광고를 냈어요. 뭐 내가 토요일 날 이게 문 앞에다 광고를 냈다 칠게요. 내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페인트 칠을 먼저 시작해 주시는 분에게 사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인트를 들고 페인트하고 붓을 갖고 오는 분이 칠을 시작하면 그때 그게 스타트업 퍼포먼스가 그 오퍼를 취소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서브stantial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네, 들고 온 게 있잖아요. 그럼 취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치가 어떤 하나의 약간 룰을 만든 거죠. 이게 좀 편하면서도 그런 룰을 만든 거예요. 서로를 보호하는 거죠. 일단 시작한 사람은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컴플릿 될 때까지는 오히려 결과를 원했던 사람이 이러한 유니레트럴 컨트랙을 좀 활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원하는 거니까 대신에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막지 말아라 이거죠.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물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바꾸거나 계약을 없던 걸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스타트업 퍼포먼스는 must go beyond 뭐 mere preparation. 그냥 준비 단계가 아니라 소위 이제 형사 쪽에서 얘기하는 substantial 네, 서브stantial 스텝이죠. 상당한 어떤 단계. 그러니까 실제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할 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유니라럴 컨트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리부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상당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면은 안 되겠죠. 취소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또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억셉 되기 전에는 또 아까 같은 뭐 인세니티라든지 여러 어떤 뭐 슈퍼비닝 일리어리티라든지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상거래 룰을 좀 또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취소 불가능한 오퍼라 그래서 커먼 쪽에서는 옵션 컨트랙이 있어요. 요새 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컨시더레이션을 주고 보증금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약간 뭐 이게죠 이거 한국말로 계약 보증금 보증금을 주고 그 보증금을 주고 뭐라는 거냐면 기한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한을 어떤 기한이냐면 너한테만 이 계약을 어, 일정 기간 동안 어, 맺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내가 너한테 뭐 2주 동안의 기한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집을 살지 말지 뭐 약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오퍼를 열어놓는 거고요. 커먼러에서는 컨시더레이션이 필요해요. 일로 올라가는데, 음,
그다음에 그 UCC에서는 UCC도 컨시더레이션을 걸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지금 바로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이것처럼 이거는 이제 D라고 할게요. UCC 펌오프라는 거는 멀천트가 그러니까 셀러가 멀천트여야 돼요. 근데 구매자는 멀천트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멀천트가 사인을 해서 어, 일정 기간 동안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f no time stated irrevocable for up to 3 months.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UCC 포함 오퍼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컨시더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노 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지 않고도 한 펌 오퍼를 물론 내가 펌 오퍼를 날린다. 라는 걸 명시하겠죠.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배려하는 거죠. 유시시 쪽에서는. 배려해서 3개월 동안은 오퍼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옵션 컨트랙 이 부분인데 옵션 컨트랙의 커먼웨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UCC도 특정 기한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펌오퍼가 아니고 그냥 펌오퍼가 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뭐 사인드 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당사자가 또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멀천트가 아닌 경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비상인간의 어떤 상품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뭐 특정 기한을 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더 늘리고 싶다. 뭐 그런 식일 때는 컨시더레이션을 걸고 옵션 컨트랙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detrimental reliance by offering 하는 게 있어요. detrimental reliance는 어, 원래 데트리멘탈하면은 뭐 해로운 그런 뜻이죠, 데트리멘탈. 그럼 데트리멘탈 음라이언스는 뭐 해로운 의존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데트리멘탈 음라이언스가 뭐냐면 by operate, reliance must be reasonable. 이게 뭐냐면은 오퍼리가 그 오퍼러의 오퍼를 믿고서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오퍼를 넣었어요. 우리 집을 사시겠습니까? 팔겠습니다. 뭐 보증금을 주는 사람한테 뭐 먼저 팔겠다라든지 계약 조건은 아니 뭐 그냥 현찰 거래만 하면 즉시 팔겠다든지 그랬더니 이 오퍼리가 그걸 믿고 저한테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너무 믿고서는 막 뭐라 하죠? 일종의 어, 얘기만 믿고 저희 집에 왔어. 저희 집에 있는 그 뭐라 하죠? 어, 헛간이 있었는데 그 헛간이 되게 비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헛간을 이제 없애도 되겠냐. 아니, 헛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주차장 또 거라지를 만들어도 되겠냐 했는데 제가 흔쾌히 예스 그런 거예요. 뭐 좋죠. 뭐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뭐 성격도 급하고 본인도 시간 될 때 해야 되니까 와서 다 밀어버리고 덤프트로 와서 밀고 막 이제 고라지를 막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고라지가 한 80% 지어졌을 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미 데트리먼트 릴라이언스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손해만큼 그 사람이 덤프 트럭으로 그거를 헛간을 이제 제거했던 제거 비용하고 거라지를 설치했던 그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죠. 데트리먼트 릴라이언스라고 뒤에서는 프라미스 에스토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